알고와 3월 10일 알고 뉴스 시작합니다. 촬영 시각은 10일 오전 12시입니다. 전략적 비트 비축, 이 영상이면 됩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보유한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행정명령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떨어지는 가격만큼 이제 희망은 없는 걸까요?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와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 이스태블리시먼트 설립입니다. 자,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갖고 와 봤고요. 주말 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이면 충분하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하나하나 훑어보겠습니다. 행정명령 영어 원문이 여기 작게 표시된 건데요. 이걸 제가 한글로 갖고 와봤습니다. 미 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행정명령을 명령할 땐 이같이 설명을 하고 있죠. 총 5개의 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백그라운드, 2번 팔러시, 3번이 핵심입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의 생성 및 관리이고요. 4번이 어카운팅, 5번이 제너럴 프로비전즈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이요, 좀 길거든요. 요거를 정리한 엑기스가 있습니다. 팩트 시트라고 해서요,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조금 좀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아까 행정명령 보여드리면서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명령이나 팩트시트 제목에 보면요, 스트래터지 비트코인 리저브입니다. 이게 우리로 치자면 비축이거든요. US 디지털 에셋 스탁 파일입니다. 스탁 파일 역시나 비축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왜 리저브고 미국 디지털 자산은 왜 스톡 파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리저브고 뭐가 스톡 파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리저브는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남겨둔 것,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경제, 금융, 자원 등의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데요. 특히나 왜 하필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트코인 리저브라고 표현을 썼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에서 따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 비축이란 원유나 곡물, 히토류 등 원자재를 위기 상황이나 공급난에 대비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미리 매입해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전략 비축유가 있습니다. Strategic Petroleum Reserve. 여기에서 따와서 Strategic Petroleum 대신에 비트코인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유 같은 경우에는요, 73년에서 74년 중동 국가들이 원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가격이 뛰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다 안 되겠다라고 해서 75년부터 미국가 원유 비축을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전략 비축 관련돼서는 원유처럼 앞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보유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톡 파일은 이런 의미입니다.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미리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전쟁, 경제위기, 공급 부족 등의 상황에 대해 미리 쌓아놓는 겁니다. 대량으로 저장하여 대비 라고 표현되는데요. 역시나 스탁 파일 역시 비축이긴 하지만 이 전략적과 어울리는 건 리저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리저브는 비트코인과 연결돼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 팩트 시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리저브 및 디지털 자산 스톡 파일입니다. 관련돼서 이제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저브입니다. 준비금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압수한 비트코인은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겠다. 예산 중립적인 버짓 뉴트럴한 전략을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이 아이디어를 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 기금, US 디지털 에셋 스탁 파일입니다. 요거는 알트코인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을 리저브로 관리하고 있고요. 다른 알트코인은 스탁 파일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비트코인은 이게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세금을 들이지 않고 뭔가 얻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알트코인은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명시했습니다. 또한 앞서 리저브, 비트코인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했지만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매각 가능성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이거 팔아야 되겠는데 하면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이거 그러면 뭔가 해석이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해서요, 제가
행정명령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이 되는 세 번째 항목입니다. 전략 비트코인 비축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의 생성 및 관리 부분인데요. A번은 바로 비트코인 리저브에 대한 겁니다. 스트래터직 비트코인 리저브에 관련되는 거라서요. 앞으로 이렇게 BSBR이라고 통칭되는 계좌를 만들어서요. 거기에다가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모두 하나로 모아서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 BTC, 그러니까 SBR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은 매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B번은 US 디지털 에셋 스탁 파일입니다. 자, 이것은 뭔가요?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저브 계좌와 스톡 파일 계좌를 따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C항에 나오면요. 요거 두 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차이가 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리저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중립적이고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한 추가 취득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 재무부 상무부 장관아 비트코인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봐라 라는 거고요. 그러나 however 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뒤에 등장하는 문장은 바로 다른 알트코인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거는 또 이어서 나오는 바로 타임라인입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에 나온 타임라인인데요. 이 항목을 보면요. 60일 이내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디지털 자산 비축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정 및 투자 고려 대상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60일 이내 SBR 관련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률 필요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회계 항목에 보면 30일 이내 일단 미국이 보유한 코인이 뭐가 있는지 정리 작업을 마쳐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번도 미국 정부가 보유한 코인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도대체 어느 부처가 얼마만큼의 코인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보유한 코인은 얼마나 될까요? 대충 지갑 주소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아캄이 추적한 건데요. 한 19만 8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글래스노드 피셜은 약 18만 7천 개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 가운데 비트파이넥스에서 압수한 물량, 앞서서 보시면 비트파이넥스에서 약 9만 4천 개 정도를 압수를 했는데요. 이 물량은 미국 정부가 압수할 수 없다. 이건 비트파이넥스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따지면 20만 개, 약 20만 개가 아니라 8.8만 개 정도만 비축이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아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코인을 들고 있을까를 보자면요. 미국 정부 지갑으로 추정되는 곳에 비트코인이 약 19만 8천 개 있고요. 그 외에 보유액 순서로 보자면 이더리움, USDT, WBTC, BNB, BUSD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명령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일단 백악관에서 크립토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의 평가입니다. 이 갱생코인이 정리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sak스가 X에 올린 게시글인데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분을 보자면 미국은 리저브에 예치된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서 행정명령에도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안 팔 거야 라고 하면서 전략적 비트코인 리저브, 그러니까 SBR은 마치 디지털 포트녹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포트녹스는 뭐냐면요. 미국 재무부가 보유한 금이 보관돼 있는 저장고입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데이비드 sak스가 강조했지만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추가 비트코인을 획득하기 위한 예상 중립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아 한번 머리를 짜내봐 라는 거거든요. 디지털 자산, 디지털 에셋 스톡 파일은 추가 자산을 취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서요. 리저브는 추가 취득에 대한 여지를 남겼지만 다른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추가 취득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대선 기간에 했던 여러 가지 크립토 전략, 그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되레 하락했다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오히려 데이비드 sak스는요. 약속을 했고 지켰습니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리저브와 디지털 자산 스톡 파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켰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 크립토 차르가 남긴 포스팅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DYOR님이 남긴 평가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코인을 산다는 것은 상당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세금 쓴다는 건요. 아니, 세금을 그따위 일에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저장,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금을 투여하지 않는 방법, 국민에게 추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여론을 신경 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DYO님이 보기에 단기 호재는 이걸로 끝난 것 같고 향후 미국 국부펀드나 기타 메이저 기업 국가들이 액션을 기대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촉발된 랠리는 이미 일단은 끝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야당과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지 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의 최대 매수 주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혜주도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해 봤습니다. 또 크립토 차르가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를 A41의 토니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을 갖고 와 봤는데요. 일단 스트래터직 리저브는 포트녹스 골드 리저브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앞서 X 게시글에도 나와 있듯이 이 비트코인 리저브는 디지털 포트녹스라고 보면 된다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세금을 이용하지 않는 한 추가 축적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걸 예를 들어서 그럼 세금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추가 축적을, 어떻게 비트코인을 추가로 축적할 수 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몰수한 특정 암호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보관한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다른 알트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거죠. 확실히 비트코인은 현재 보유하고 안 팔고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DYOR님이 해석하신 대로 단기 이제 호재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희망이 없는 걸까? 이제 희망이 없는 걸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이 와중에 이 바네크가 예상하는 비트코인 매수 방법이 나왔는데요. 이 바네크의 매튜 시겔이라는 디지털 리서치 담당 헤드가 자신의 X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바네크가 예상하는 비트코인 매수 방법이라고 해서요. 버진 뉴트럴하게 그러니까 예산 중립적으로 세금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내 생각에는 말이야 라고 하고 일종의 뇌피셜을 발휘했습니다. 요 내용을 한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환율 안정기금을 활용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금 현재 순 390억 달러 규모가 있고요. 이 기금은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X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의회 승인을 받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표시했습니다. 환율 안정기금은 네, X, 의회 승인 없어도 됩니다. 금 보유고 재평가 부분은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준의 잉여자금 축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명시하지 않았고요. 이거 관련돼서 배경을 설명하자면 2015년 이전에 연준의 잉여자금이 무제한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100억 달러로 감소했고요. 이후 2018년에는 7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환율 안정기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가 IMF 특별인증권 SDR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도록 로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검토가 된 게 22년이고요. 다음 검토가 27년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 위안화처럼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나온 얘기가 바로 비트코인 국채 발행입니다. 비트코인 본드인데요. 비트본드라고들 얘기하는데 이 미국 재무부가 액면가 이상의 가격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비트코인 구매에 쓰고요. 나머지는 정부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 담보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담보로 잡혀 있고요. 만기 시에는 원금과 함께 채권 보유자에게 이 비트를 현물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 부채 구조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밌는데요.
미국 정부의 치즈 비축분을 매각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미주리 동굴에 약 14억 3,300만 파운드의 치즈가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이걸 판매하면 20억에서 4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고요. 미국 농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 유제품을 치즈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거죠. 일곱 번째가 더지가 줄인 예산의 일부입니다. 지금 정부 효율성 부서가 여러 가지 정리해고를 감행하면서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죠. 거기에서 그 줄인 예산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데, 이 매튜 시겔이 보기에 이 일반적인 예산 감축분을 이 비트코인을 사는데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해서요. 이 세모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번외로 이 치즈, 이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치즈가 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봤더니요. 그러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미국 정부가 보유한 치즈가 뭐야? 라고 했더니 우리로 치자면 왜 정부가 쌀을 수매합니다.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쌀을 일정 부분 사들이는 제도거든요. 마찬가지로 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미국 농무부가 유제품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가공해서 치즈로 해서 비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주리 동굴은요. 지리적 환경적 이점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낮은 온도 약 13도에서 15도와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치즈 숙성과 장기 보관에 이상적인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미주리 동굴에다가 치즈를 보관하고 있고요. 이 치즈는 흔히 정부 치즈로 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폐기되지 않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배포되거나 학교 급식, 군용 식량 등으로 사용되는데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치즈를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에 매입에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 사는 거다. 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현재 미국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 평가액이 지금 42.22달러 온수당 평가돼 있습니다. 지금 온수당 3,000달러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부 가격으로 굉장히 싸게 매겨진 금을 팔면 거기서 매각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스탠다드 차트도 역시 비슷한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크립토 차트는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논의는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DYOR님이 얘기한 대로 최근에 미국이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바네크가 제시한 방법 가운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비트코인 국채나 금 보유고 재평가나 연준의 잉여자금 축소나 등등이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면 트럼프가 말한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인데요. 일단 국부펀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트럼프의 의지에 달렸을 텐데 다행히 국부펀드를 이끄는 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마이클 그라임스가 모건 스탠리에서 일을 한 금융가인데요. 출신 자체가 IT 쪽으로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IPO를 주도하기도 했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22년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그걸 도왔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측근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칩 프로그램 사무국이라는 곳, 그러니까 미국 공무원이죠. 공무원을 자르는데 이 사람이 앞장섰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 CPO라는 게 미국 반도체법에 규정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3년 전에 신설된 조직인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조직이죠. 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냐? 관세를 물리면 당연히 미국에 들어올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잖아요. TSMC가 천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거기서 이 그라임스가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 4인 4제곱이 뭐냐? 같은 수학 문제 같은 것을 질문받았다. 다른 직원은 지적 능력을 질문받았다. 모욕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써서요. 머스크의 숙청 작업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마이클 그라임스인데 이 사람이 모건 스탠리를 나와서요. 지금 국부펀드를 이끌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IT 쪽에 상당히 친화적인 인물이라서 친코인적인 느낌. 그래서 실제로 코인을 국부펀드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국부펀드의 수장이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라는 점은 다행입니다. 자, 이제 희망이 없는 걸까요?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주정부 차원에서는 비트 살 수 있습니다. 이 텍사스 상원이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기금인 텍사스 비트코인 리저브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직 하원이 남았고요. 주지사 서명이 남았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참고로 현재 주 단위별로 봤을 때 비트코인 리저브 법안이 진척 중인 곳을 봤습니다. 아리조나주와요, 텍사스주는 지금 현재 상원까지는 통과된 상태고요. 이 챔버 2 해가지고 하원까지 통과되면 실제로 발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단위에서는 신규 매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주정부 단위에서는 비트코인 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런 입장을 취하면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미국이 전략적 비트 비축이라고 선언만 해도 다른 나라에는 포모를 유발하면서 비트코인 매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이사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다른 국가에 포모를 유발해서 비트코인을 살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실제로 CNBC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중동 국가가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고려 중에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알트코인인데요. 알트코인은 진짜 희망이 없는 느낌입니다. 사실 앞서서 알트코인이 반짝 올랐던 건 그 트럼프가 에이다, 솔라나, XRP를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들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왜 얘기한 거야? 부분에 대해서 크립토 차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별거 없어. 상위 5위 코인이기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에는 별다른 의미를 보유하지 않은 거죠.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서 트럼프가 연설할 때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은 절대 매도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나와 있는 거였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알트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라는데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크립토 서밋에서 8월 휴회 전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길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힘을 싣는 분위기고요. 미국 재무장관 역시 암호화폐 규제 단속을 끝낼 거다라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왜 알트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비트코인 ETF 승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비트코인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장에 들어온 자금은 물론 비트를 대부분 사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알트코인으로도 온기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에 따라서 활성화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늘어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그 넘쳐난 유동성이 알트로 넘어온다면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그 알트 시장에 사실 찬물을 끼얹던 건 바이든 행정부 때 바로 SEC였습니다. SEC가 여러 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 소송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폴디드가 정리를 했는데요. SEC가 제기한 소송 대부분 취하하거나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핵심 규제가 철폐됐습니다. 미국 통화감독 측이요, 은행이 수탁, 스테이블코인 사업, 노드 운영 같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사실 그간에 은행들은 알게 모르게 그림자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코인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통화감독청, 은행을 감독하는 통화감독청이 나서서 야, 은행들아, 크립토 서비스 앞으로는 마음 놓고 해 라고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산업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은행들이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은행들과 거래하는 기관들의 크립토 시장 참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수혜가 가겠지만 이와 더불어 알트코인 쪽으로도 뭔가 그 온기가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요, 명시적인 호재는 없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철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 등을 빼면은 뚜렷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알트코인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의 경우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